스토리입니다. 독일 지역은 신성로마 제국 이래로 수많은 자치국들이 난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독일은 어떻게 통일을 이루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독일 통일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통일 이전의 독일 지역은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닌 여러 자치국들이 신성로마 제국에 의해 느슨하게 묶여있는 사실상의 국가들의 연합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지역의 각 자치국들의 국민들은 스스로를 독일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국가인 작센인, 바이에른인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어 유럽 전역에 민족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작가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통일국가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독일 통일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183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일 지역의 두 강국인 북부 지역의 프로이센과 남부 지역의 오스트리아는 각자 자신들의 주도하에 독일을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두 나라 각각을 중심으로 두는 두 가지 독일 통일 방안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대독일주의는 다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프로이센과 다른 독일 국가들을 통합하는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오스트리아는 당시 게르만족 외에도 독일 동쪽의 슬라브족, 헝가리 마자르족 등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독일주의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 방안으로서 다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순수한 게르만 민족끼리 단일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 통일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독일 통일과 관련해 딱 한 사람만 꼽자면 빠질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유럽의 지배자로 군림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몰락하여 엘바섬으로 유배를 가던 해인 1815년에 태어났습니다. 지방의 세습 귀족인 융커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초토화된 독일의 참상을 목격하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32세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연방의회 의원을 거쳐 1861년에 프로이센의 새 국왕인 빌헬름 1세에 의해 프로이센 수상에 임명되었습니다. 의회에서 한 수상 취임 연설에서 비스마르크는 지금 프로이센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문제는 탁상 공론과 다수결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소독일주의식 독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 강대국인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겠죠. 이 연설 이후 비스마르크는 철혈예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수상에 임명된 비스마르크는 군비 증강에 힘쓰고 주변 국가의 외교에 힘쓰며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이번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비스마르크는 먼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전에 전쟁 시 오스트리아가 주변 강국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 전략을 진행합니다. 비스마르크는 러시아가 폴란드에서 일어난 혁명을 진압하는 것을 지지하는 대가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중립을 지킨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지역을 점령한 오스트리아에 불만을 가진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가 룩셈부르크 등의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프로이센이 지지하는 대가로 프랑스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1866년 8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 시작되었고 25만의 프로이센 군과 28만의 오스트리아 군이 맞붙게 됩니다. 신무기의 우수성과 지휘관의 뛰어난 지휘력으로 프로이센은 7주 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패한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에서 탈퇴하게 되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북독일 연방이 결성됩니다. 결국 독일의 통일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소독일주의로 귀결될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이후 오스트리아는 독일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승리로 프로이센은 독일 북부와 중부 지역을 차지했지만 독일 남부 지역은 프로이센의 세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프랑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즉 독일 통일을 위해서 프로이센은 남부 독일이 필요했고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프랑스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이 점을 인식하고 때를 기다리며 프랑스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특히 외교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당시 내부 문제로 정신이 없던 오스트리아와 강화를 하고 러시아와 이탈리아와는 군사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영국과는 사동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전에 준비했던 것처럼 프랑스와의 전쟁 시에 프랑스가 주변 강국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주변 강국들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며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한 사전적인 외교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침내 전쟁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프로이센 왕인 빌헬름 1세의 사촌형 레오폴드를 왕위 계승자로 추대하려고 했고 이에 위기를 느낀 프랑스가 강하게 이를 제기하자 레오폴드는 스페인 왕위 계승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빌헬름 1세에게 프로이센 왕가인 호헨촐레른 가문은 이후 스페인 왕위 계승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빌헬름 1세는 그 내용을 비스마르크에게 전보로 보냈고 비스마르크는 전쟁을 할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대사가 빌헬름 1세에게 모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으로 전문 내용을 교묘하게 고쳤고 이 전문은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신문에 대서특별되었습니다.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국민들은 모두 흥분했고 언론도 이를 부채질합니다. 결국 1870년 7월 19일 프랑스가 프로이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프랑스는 전쟁이 시작되면 40만 명 이상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프랑스가 동원한 군대는 20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군대는 규율과 기강이 해이해진 상태였고 보급 물자의 부족으로 전쟁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해온 프로이센은 2배가 넘는 50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은 기병과 포병이 강했고 독일 통일이라는 사명감에 군대의 사기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9월 2일 스당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대패를 하고 병사 8만 명과 함께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파리 함락을 눈앞에 둔 1871년 1월 18일에 프랑스의 역대 군주들이 살던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로이센의 왕 빌헬름 1세의 독일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었고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수십 개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 지역이 드디어 하나의 제국이 되고 통일된 게르만 민족 국가가 성립한 것입니다. 생각건대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된 주된 이유로는 비스마르크의 치밀한 외교 전략과 프로이센의 강력한 군사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비스마르크를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국왕 빌헬름 1세의 용인술, 전략 전술에 능한 총참모장 데몰트케 장군을 위시한 뛰어난 지휘관들, 우수한 신무기, 독일 통일을 이루려는 군사들과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 등의 여러 요인들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